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딜 최영입니다. 여러분, 14일 전입니다. 23년 지방 구급 문제 풀어볼 거고요.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팍팍 오죠?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부터는 23년 지방직 구급 문제 풀어볼 건데 어제도 미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방직 구급은 23년 문제의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하루에 5문제씩 풀어봐도 되게 이쁠 것 같아서요. 딱 5문제씩 해서 4일 동안 아주 짧고 컴팩트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봅시다. 계급제에 대한 설명. 계급제 딱 나오자마자 네, 주기분류제랑 딱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죠? 1번부터 가볼게요.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건 직위분류제. 자, 폐쇄적 충원 방식. 그래서 일만 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인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다 계급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급제는 항상 직업공무원제, 폐쇄형 충원, 일반 행정가 양성. 여기서의 탄력적인 인사관리는 동일 계급 내에 특별히 종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인 인사관리, 수평적 탄력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얘기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직위분류제다. 그러면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임용의 전문 행정가 양성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수평적인 탄력성은 굉장히 부족하다. 하지만 계급과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민츠버그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겐 너무 허무했던 문제였습니다. 민츠버그는 단순 구조가 딱 있고 조직이 맨 처음 탄생하면 단순 구조 이 조직이 어떤 환경 맥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임시조직 제가 단 기존사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이 아닌 것 당연히 기계적 관료제 들어가고요. 에드오크라시 들어가고요. 사업부 구조 들어가지만 홀라크라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조직, 이거는 철학자가 주장, 철학자의 아서 캐슬러라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제공했었던, 살 때 주장했었던 그런 조직의 유형이어서 민츠버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이고요. 3번 가볼까요?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혼합주사 모형은 네, 합리포괄과 점중 두 가지를 섞기 위한 모형입니다. 1960년대 미국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된 모형은 앨리슨 모형이고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들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특정한 상태를 비목적적으로 적응하는 것.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문제의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 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 공부 조금이나 또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너무 쉽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합리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만족 모형이 아니죠. 최고의 수준,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4번은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까요? 행정 이론,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론 중에 가장 오래된 이론은 일단 네, 행태주의가 죄송해요.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죠. 1900년대 초반이고요. 그 다음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 194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신행정론 왈도의 이론이 68년 미노브룩 회의 이후니까 70년대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스본과 게블러의 신공공 관리론이 1980년대의 행정 개혁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1번 가 먼저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라 들어가야 합니다. 가라 다나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이론과 당원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워낙 많이 풀어봐서 아시죠? 고전기 엘리트 이론이든 이제 엘리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엘리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신엘리트 이론은 엘리트가 특정한 측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덤비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의 눈치를 본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완전히 엘리트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계급이어서 이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미국의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가들이 밀즈와 헌터죠. 밀즈는 지위 접근법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연구를 했고요. 헌터는
명성접근법을 통해서 지역 단위의 연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자, 뭔가 이렇게 네,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 3번입니다. 달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다원주의 이론을 전개하죠. 그래서 뉴헤이븐시에 대한 행태주의적 연구를 진행했었던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3번 맞고요. 4번, 이 달의 다원론의 일부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엘리트 이론이 맞다라는 걸 주장했던 신엘리트 이론의 학자 바로 바흐라흐 바라치죠. 무의사 결정론을 통해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 모든 과정에서 무의사 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무의사 결정은 주로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정책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인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문제는 모두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문제씩 풀면서 23년 지방직구급을 되게 짧게 정리할 거니까 저희 그물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물망 해설지 문제집 보셔도 되고요. 우리 만약에 요거 내용 모르시면 기출문제집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저희 카페에 업로드한 여기 링크 걸어놓은 자료 있죠? 그거 가지고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